여러분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2월 19일입니다. 벌써 2월달도 많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는 2월달이 짧잖아요. 28일밖에 없으니까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음력은 1월 29일입니다. 모신일 원숭이 날 일요일 되겠습니다. 가까운 뭐 멀리 아니라도 가까운데 한번 산책, 서울 같은데 뭐 고궁에도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년 중 50번째 되는 날이고, 오늘 탄생하는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하면 어떤 게 떡갈나무인가? 여러분 상수리 나무 있죠? 상수리, 도토리 나무에 보면 떡갈나무가 있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같은 나무 같은데 참나무가 조금 틀립니다. 떡갈나무에 있는 그 도토리가, 떡갈나무에 있는 도토리는 좀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도토리는 길쭉해요, 조금.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 잎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도토리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요거 떡갈나무에서 난 도토리, 좀 길게 섰으면 상수리 나무에서 나온 도토리, 이렇게 봅니다. 그 도토리가 동그란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다. 이런 탄생석 워터드롭 큐즈입니다. 2월달 탄생석은 자수성이 되겠고, 탄생목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엔 뭐 사고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수입니다. 비우자 물수자, 비가 오는 날. 이 얘기는 즉 이제 눈이 안 온다 얘기죠. 그러니까 24일 절기 중에서 중기입니다. 이춘 다음에 오는 우수입니다. 눈이 비가 돼야 내린다. 그러니까 덜 춥다는 얘기죠. 좀 추우면 눈이 올 텐데, 그 눈이 녹아서 내려지는 게 바로 비지 않습니까? 그리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날씨가 많이 풀려 봄 기운이 들고 초목이 이제 물의 기운을 받아 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래서 우수입니다. 이춘이 지나 15일이 지났고 양력 2월 18일이나 19일 정도가 우수가 됩니다. 그 입춘과 경첩 사이가 우수가 되고, 경첩되면 완전히 봄입니다. 태양 환경이 330도에 이르렀을 때 우수가 되는 날이죠.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싹이 날 때고, 우수가 지난 지 5일은 수달이 물고기를 수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셔서 달절 또는 달착절하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기러기들이 북쪽으로 날아가고 초목이 싹이 튼다고 하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얼음이 녹는다, 동결됐던 게 녹는다. 우리 애도 마음이 답답하고 동결된 얼음처럼 굳어있고, 주위와 가족과 인척과 사회와도 동결됐던 게 서서히 좀 풀려야 됩니다. 우수니까. 얼었던 것이 싹이 풀려야 싹이 트지 않습니까? 바로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 부부도 두 사람이 화해돼 뭐 풀려야 운석이죠. 서로 부부간에 갈등을 지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돈이 들어오기를, 부자가 되기를, 승진을 하기를 안 되잖아요. 얼어있는 상태에 싹이 틉니까? 정치의 화합이 뭡니까? 지금처럼 여당, 야당이 서로 날도 춥고 물도 있고 땅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수처럼 풀려야 되잖아요. 뭔가를 우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바랍니다. 야당도 바라고 여당도 바라요. 근데 이걸 원력을 세워서 다음 국회의원 때 뭐 어떻게 해서 현재 여당에서 많이 차지해야 대통령을 밀어줘서 대통령이 성공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윤석열 대통령 안 찍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왜? 성공을 안 하면 그동안까지 불편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편하고 사회가 불편한데,
여당 본연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지금 우수를 생각해봐서 우수. 얼었던 게 녹잖아요. 녹이 있으면 싹이 트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지금 둘이 얼럭을 세워요. 한 군데는 점점 얼음을 만들어. 한 군데는 풀자고 그래요. 이 얼음이 안 녹으면 뭐가 돼요? 싹이 안 틉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의 원리입니다. 이거 한번 지금 국회 선거에들 하고 여당에서 뭐 여당 자체 내에서도 안 풀리잖아요. 자기들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다고 하면 누구는 옳으니 누구 선에 선 넘으면 좋고 누구 선에 선 넘으면 안 주니 누구는 쳐내기 위해서 이걸 만드니 자더니 그래가지고 뭐가요? 만날 꽁꽁 얼고 놓고 거기서 화해라는 게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싹이 트잖아요. 국민들이 들여다보죠. 우리 싹이 틀 때 보잖아 이렇게. 저기 점점 그 싹이 터야 국민들이 물을 주죠. 그럼 점점 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저거들끼리 얼어서 안 녹겠다고. 우수를 기해서 정치하는 분들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가정에서 부부들이 화합하지 못했던 거, 상인과 상인들이 사이에서 서로 충돌됐던 거 우수를 기해서 눈 풀리듯이 얼음 풀리듯이 얼음 녹듯이 녹지 않으면 화해가 바로 얼었던 게 녹지 않으면 싹이 자라질 않아요. 이 자연이치에서 배우고 여러분 나 스스로도 그런 점 오늘을 기해서 내가 혹시 누구하고 이렇게 얼어져 있는 상태가 없나? 혹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동결되지 않았나? 내 마음이 녹아 있어야 되죠. 내가 참은 오는 사람도 차잖아요. 그거 오늘 기해서 나 스스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동결돼서 얼어 있지 않나? 나하고 나 가족 사이에 서로 얼음 관계가 아니냐? 내가 이 사회에서 얼음 관계냐 물 관계냐? 이거 우수를 기해서 자연하고 한번 대조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밥 한 건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풀어보라고 하는 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 배우를 참 자주는 못 봅니다만 이상하리만큼 정간이 가는 배우입니다. 이천희 배우입니다. 1997년 모델 패션 모델로 활동하던 모델 출신 배우인데 지금 모델 출신이나 그건 전 자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모델 출신이요. 79년 2월 19일 서울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 후 2003년 영화 바람난 가족으로 배우를 데뷔를 했고 드라마에선 2007년 한성별국의 양만호를 연기했고 2008년 KBS 대하사극 대왕세종에서 주인공 세종의 벗이자 충직한 신하로서 커다란 비중을 가져 있는 장영실을 연기를 했습니다. 동년 예능 패밀리가 떴다에서 김수로와 계모와 신데렐라 컨셉으로 케미를 형성해 구박받는 캐릭터로 나오며 많은 인기를 많습니다. 이때 예능에서의 모습으로 인해 코믹한 이미지가 없잖아 있지만 이전까지 작품에서는 진지하고 무거운 캐릭터도 많이 맡아왔습니다. 부인은 아역 출신 배우 전혜진이고요. 드라마 그때 웃어요에서 상대역이었는데 그때 연인이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하이브로우라는 가구 브랜드를 런칭해 운영 중인데 그 만드는 곳은 원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가 떴다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친해진 제주도에 사는 가수 이효리와 친분으로 2012년 이효리의 소설클럽 골든 12에서 15화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고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과도 친분이 생겨서 가구 제작 의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효린네 민박에서 예능 프로에 택배로 노출되었던 가구들이 바로 이 찬이가 만든 가구랍니다. 이효린네 민박 덕분에 큰 홍보 효과를 누리며 사업이 크게 확장됐다고도 전하네요.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축구의 미래 이름 여러분들 누굴 떠올리겠습니다.
박지성의 미래 했을 때 누굴 떠올렸습니까? 손흥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손흥민의 다음에 미래 하면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선수 이강인입니다. 2001년 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RCD 마요르카에서 미드필더로 활동하고 있죠. 2001년 2월 19일 인천 동남구 간석동에서 아버지 이운성, 어머니 강상미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강인 아버지는 이윤성 씨는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의 태권도이며 축구 강의입니다. 다이에고 마라도나의 광팬이라고도 하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놈은 축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축구공을 선물을 했고요. 이강인이를 아마 축구의 나라로 유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이강인보다 본인 스스로 먼저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 태권도니까 태권도 도장을 먼저 열어놓고 그리고 이강인을 축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강인을 스페인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강인이가 프로에 데뷔한 후 옛 제자가 쓴 같은 인터넷 글에 따르면 아버지 이윤성 씨는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했고 강약, 약강을 가장 싫어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강인의 멘탈리티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죠. 또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에서 김진아의 아버지와 우정을 쌓았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손흥민 아버지도 손흥민이를 축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씨 얘기입니다. 손흥민이가 어디 상을 사고 전번에 골든 클러브 상 탔잖아요. 타서 아버지한테 보이는 순간까지 자기가 보지 그 다음에 못 본답니다. 그 케이스에 넣어서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답니다. 손흥민의 집에 가면은 손흥민이가 지금까지 상장 타고 상패 타고 트로피 탄 거 하나도 가보면 없답니다. 친구들. 걔들 상품 탄 그거 전체 다를 창고에 다 쌓아놓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왜? 자기가 그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답니다. 내가 이까지 됐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도치가 우로 올라간다. 자기 도치가 뭐든가 위에 올라가면 끝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는 몰랐다는데 타는 순간만 그걸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엔 그 생각이 나지 않게끔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그것처럼 이강인의 아버지도 4살 때부터 얘 축구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스페인으로 가서 자기가 체육관을 차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강인을 스페인으로 데려가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가르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브라질 부들이 와서 부자리를 절에 와서 스님 주지 스님하고 법문 좀 해주십시오. 사찰에 큰 게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저희가 브라질 썩은 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12명씩이 와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이 축구국인데 거기 가서 애들을 현대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조금 운동 소질이 있으면은 축구 학교, 거기는 브라질 같은 데 축구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처럼 전문성 축구만 주로 합니다. 그러면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일반 교과 과정을 가르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영수국 필수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수 외에는 축구만 해요. 그런 데를 좀 보내면은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아니 다른 나라 와가지고 축구같이 가르치고 이러려고 말을 유학 옵니까? 이민 왔으니까 애들이 선진국, 한국보다 더 나은 선진국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는 더 이상 이 양반들은 콱 박힌 보수니까 진보 그 자식들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강인 아버지 같으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선 축구 선수나 축구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면 많은 애들이 저희가 아는 지인들도 애들이 국가상비군 국가대표까지 간 패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뭘 고생했느냐. 애들이 공부 뒷바라지하는 공부가 아니라 얘들이 크는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코치나 스태프들한테 뭐를 안 하면 애들을 안 키워준대.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이나 그 뒤에 그 사람들 비유 맞추기가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얘기 들으면 커진 공감대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안 맞추고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할 수 있는 특이하면 모르겠어요. 엄마 남기성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협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지금은 올림픽 가면은 메달 못 따는 거 많잖아요. 복싱, 레슬링, 유도 거짓다 그거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궁은 왜 해서 그런다? 양궁은 현대에서 스폰서를 하잖아요. 규약을 썼습니다. 협회에서 우수 선수들 선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입김이 개입이 되면 그날부로 후원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출전하긴 일주일인가 2주일 전까지 계속 선발전을 하잖아요. 누구 입김이 한 번도 갈 수 없는 것이 양궁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쭉 밀어오면서 됐잖아요. 세계적인 태권도 종족인 우리나라잖아요. 그동안 태권도의 문제들이 얼만큼 그 태권도 협회에서 있어서 지금은 반도를 못 따잖아요. 메달을. 운동선수 하나, 손흥민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가 아는 사람은 국히 대한민국은 다 알 겁니다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운동선수 하나가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보다도 더하고 손흥민 하나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몇 개의 이익을 내잖아요. 그 양반 하나 버는 게 아니고 달러 벌어요. 달러. 어느 중소기업이 1년에 손흥민만 지금 벌겠습니까? 외화를. 그렇듯이 운동선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강인이가 우리 손흥민 내 대타고 미래다고 하는 이야기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 귤을 먹기 위해서는 귤나무를 나는 아이고 제주도 가기 힘드니까 나는 서울에다 귤나무 심어서 큽니다. 근데 귤이 열려요. 못 먹습니다. 관상수는 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귤을 따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제주도 가서 귤나무 심어야 돼야지 큽니다. 이거와 또 같잖아요. 바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피파 U20 월드컵 폴란드에서 골든볼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남자 선수 최초로 피파 주간 대회 결승전 득점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2022년 월드컵 이후로 점점 지금 전번 월드컵 갔을 때 그전까지는 굉장히 감독한테 못 있다가 최종적으로 낙점이 돼서 월드컵에 참여한 이강인이 월드컵 이후로 점점 유명세를 얻었죠. 월드컵 때 전 세계 월드컵 출전 선수 중에서 상승한 월드컵 출전 전보다가 상승한 사람 10에 10명 중에 이강인이가 들어가 있는데 최고로 이강인이 수직 상승했답니다. 그 얘기는 즉 몸값이. 그러니까 2022년도 월드컵 경기에서 최고 상승한 월드컵 그 몸값 중에 10명 중에 이강인이가 들어가 있고요. 최고로 급상승한 제1위가 이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 걔가
배라는 그 사람, 그 선수가 몸값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구기도 선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월드컵 이후로 점점 유명세가 올라가고 나라라 슛돌이 시절 이강인의 어린 모습이 여러 커뮤니케이터에서 동영상으로 올라가겠죠. 2022년 12월 25일 마르카는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2022년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몸값이 상승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월드컵을 짊어질 이강인, 어쨌든 조금 늦게라 이러더라도 부상을 안 당해야 되고 이강인이가 충분히 바톤을 늦게 받을 때까지 손흥민 선배 선수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큰 힘이 더 되어주고 건강에 유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신 분입니다. 기회를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가실 때 안타깝게 가신 영화 감독입니다. 1948년 11월 20일 날 나셨다가 2013년 2월 19일 날 가신 영화 감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모건대학교, 한겨레 영화연출학교, 교토예술대학 교수도 역임을 했습니다. 1975년 신필름에 입사해서 연출부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놨고 79년 가족영화 골무대장으로 입봉했습니다. 1980년 밤이면 내리는 비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1995년 박철수 필름을 설립하고 감독의 창작의 주제가 되는 실험적 저예산 영화 만들기에 주력했는데 첫 작품이 30130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었던 학생부군 신위가 되겠습니다. 학생부군 신위는 제32회 예술대상을 시상하게 됐었고요. 영화부문 대상, 작품상, 감독상을 각기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새벽 신작 영화 러브 컨셉츄얼리의 편집 작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다음엔 여배우입니다. 구성직의 각 전 우리나라 경상도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면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면 강원도 사투리를 구수하고 능청스럽게 했던 배우입니다. 1938년 9월 25일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해서 경기도 인천 제물포에서 성장한 배우 김지영입니다. 배우가 김지영이 많습니다. 근데 1938년생 김지영입니다. 1956년 인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듬해 57년 연극 상속자를 통해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합니다. 64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맨발의 청춘의 단역으로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 주로 TV 드라마 작품에서 팔도 사투리 연기가 아주 특징입니다. 2017년 2월 19일 폐암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8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는 팔도 사투리를 그렇게 능청 많고 구성지게 강원도 사투리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도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구상했던 여배우입니다. 편안히 사시고 영면하십시오. 다음엔 국악인입니다. 박송희 명창인입니다. 일명 최고령 판소리꾼이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부가 보유이자 현역 최고 고령 판소리꾼이라고 소문이 났던 박송희 명창입니다.
박성희 명청은 19일 오전 7시 10분께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박명청은 1927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나 10살 때부터 소리를 배우며 다양한 무대 경험, 당대 최고 명창들의 가르침으로 판소리를 했습니다. 박성희 명청은 박록주 명창에게 흥보가를 사사하며 지난 2002년 이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이후 후진을 양성했으며 박성희 명창은 지난 2003년 제13회 독립대상을 수상하고 2006년 문화훈장 은관, 10년엔 제17회 방영일 국악상을 받았습니다. 박명청은 1963년쯤 소리를 배우고 싶어 선생을 찾아갔어요. 소리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소리 하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노? 소리만 잘하면 되지 하시더라고 합니다. 당시 박명청은 사랑과 한 끼 먹기도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사시고 건강해서 몸 운동도 좀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또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